여러분, 굿모닝 동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24년 국회직 8급 문제들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4월 달에 있었던 시험이어서 문제가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네, 하나씩 좀 보면서 국회직 8급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벌써 23년 국회직 8급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갈게요. 조직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옳은 것들을 골라주는 문제고요. 기계적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기계적 조직 구조가 보통 기능 구조에서 나타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기계적 조직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이 규칙과 절차가 딱 정해져 있고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우리 전문화라고 얘기하죠. 수평적 전문화. 그 다음 규칙과 절차는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식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죠. 조직의 외부 환경이 만약에 좀 안정적이라면 기계적 구조가 낫고요. 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유기적 구조가 적합합니다. 기계적 조직 구조에서는 수평적인 조정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계적 조정 구조는 수평적으로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끼리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은 다 분업을 하고요. 이걸 조정하는 역할을 수직적 계층 구조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조정을 강조하죠. 기계적 조직 구조에선 수직적 조정, 그 다음 유기적 조직 구조에선 수평적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음, 유기적 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로 학습 조직을 들 수가 있죠. 자, 성과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계적 조직보다는 유기적 조직이 좀 더 적합합니다. 성과 측정이 가능한 조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조직.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기억,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미음 이렇게 세 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든 어쨌든 현대적 엘리트 이론이든 엘리트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 체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고요. 2번,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문제만 논의가 되고 만약에 불리한 문제다. 그러면 거론조차 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무의사결정론은 이거 많이 나오는 선지죠. 무의사결정이 정책 의제 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 집행하는 단계, 심지어 평가하는 단계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모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3번 맞는 선지입니다. 4번, 다원주의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엘리트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엘리트에게 힘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는 없습니다.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있고 그들이 다 각자 다르고 그들이 자기 영역에서만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집약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는 이익 집단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극적인 조정자의 역할만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 이거는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딱 요만큼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3번입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질문이나 질문 주제의 내용이 직무 수행의 중요한 국면을 대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세스 시험에서 실제 근무 상황에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서류 양식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나 취재 기자 선발 시험에서 일반적인 논술 주제가 아닌 구체적인 기사 작성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시험 문항이 직무의 내용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직무 내용으로 시험 문항이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런 종류의 타당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기준 타당도나 구성 타당도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3번은 시험에 선발 시험에 내용 타당도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는 5년 단위의 플랜, 그 다음 프로그램, 그 다음 1년 단위의 버젯을 편성해서 만들어주는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얘는 5년 단위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연계라는 표현이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예산 과목을 사업 계획과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에 세부 사업별, 퍼포먼스별로 단위 원가를 계산하고 그에 대한 업무량,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이에요. 정부가 경기 불황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감축관리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감축관리는 연기준 예산제도의 특징이죠. 이 GBB의 특징이요. 이전에 늘 점증적으로 편성되었었던 예산의 관행을 좀 해결하고 이전의 사업이든 또는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든 그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때에만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경기 불황기에 정부가 예산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계획 예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GBB 연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입니다. 부처의 사명, 목적, 세부 목적들을 고려해서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구상합니다. 사업별 성과, 목표치, 그걸 달성하는 데 소용되는 원가들을 연계해서 계량적 자료, 그래서 결국 사업별 목표, 이 목표를 통한 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 관리, 이거 전체를 연계하는 예산제도가 바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얘가 정답이네요. 4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물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제도가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산출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분류해서 편성을 한다. 이 과정은 다 조직의 하급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실제 전체 사업에 대한 계획은 하향적으로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는 하급자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번 X고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계량 모형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기대되는 계획,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대안과 지출을 묶어서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 계획과 목적에 필요한 정책의 대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사업 구성을 진행하는 것. 요거 뒤에 있는 내용들은 PPBS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기준 예산 제도도 합리주의 예산 기법이기 때문에 계량 모형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요. 사실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PPBS, 계획 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3번이에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특수 경력직의 정무직, 그다음 별정직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차장이 어떤 직위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웬만큼 다 아시지 않나요? 제가 국회는 사무총장, 차장까지 정무직,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했고요. 서울특별시의 부시장들은 다 정무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차장까지 정무직이고요. 국회 수석 전문 의원은 제가 그냥 국회 전문 의원과 달리 수석 표시 들어가면 별정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1번, 2번, 3번, 5번이 이들 셋은 정무직, 여기는 별정직 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우리 공수처라고 많이들 부르죠. 공수처의 차장은 사실 이런 건 다 공수처 법률 같은 거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특정직 공무원이니까요. 경력직 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아닌 것은 정답 4번이고요. 경력직이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이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이 된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직 8급 해설지는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줘서 예습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번 주는 내내 이 문제들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